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이권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사회 융합 플랫폼 구축 과제의 3차년도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는 친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안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가고 있는지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사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왔고, 크게 신재생 에너지 교육 체험장, 지진 방제 교육 체험장, 그리고 다목적 원자력 기술 체험장을 구축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한동대에는 새로운 생태 환경과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팜 등을 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인 에코가든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에코가든을 구축하였고, 최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전력 생산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했으며,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계절별로 최대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측정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조도, 습도, 온도, 이슬자음 센서 등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동대 에코가든 지역의 환경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해 가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연구들을 진행해 볼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가든에 설치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대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최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에너지가 조명이나 여러 스마트팜과 같은 부하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 배터리에 얼마나 저장되는지를 일별, 월별, 연별로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생산된 전기는 그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봄철에 가장 많은 전기가 생산되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봄철의 절반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주로 에코가든 조명을 위해 사용되어 있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만이 좀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는 전기는 ESS에 저장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는 전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전력 계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무한한 에너지원이고, 또 유지 보수가 용이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출력 변동, 초기 설치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면적도 많이 필요한 등 환경적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용화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실제적으로는 20%를 넣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제한된 환경 내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효율로 우리가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어 기법이 필요한데, 그걸 MPPT 제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점 추적 제어 기법이라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그런 전력을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여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일사량이나 기온 등의 날씨 변수에 따라 변동을 하는데요. 특히 일사량에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MPPT 제어 기법이 있는데 기존에는 PO 기반, PNO 기법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제 퍼지 기반의 MPPT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제어 기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개선을 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림은 일사량에 따른 태양광 출력 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지점으로 우리가 전압 제어를 해줄 경우 최대 출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스터 컨버터를 설계하였고요. 또 이 부스터 컨버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MPPT 최적 설계 제어법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왔던 PNO 기법을 주로 한번 레퍼런스로 스터디를 했고 다음으로 이러한 태양광 패널의 비선형적 요소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자가 규칙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어되는 퍼지 로직 기반의 MPPT를 구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로직의 결과를 상호 비교해서 성능 향상 정도를 우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PCB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검증을 하였고요. 작년 5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빨간색이 퍼지 기반의 로 우리가 제어한 결과이고 파란색이 기존의 PNO 기반으로 제어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최적점 근처에서 빨간색의 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 대비 약 40% 정도 그 데비에이션이 더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효율적 측면에서도 살펴보았을 때 퍼지 기반으로 했을 때는 29.15%, 그다음에 피아노 기반으로 했을 때는 24.75% 효율이 향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행 기술 대비 4.4%의 효율이 더 개선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같이 그 정보를 나누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지 로직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동대 에코가든에서 얻어지는 전력 데이터에 넣었을 때 얼만큼 개선해야 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충전량보다 평균적으로 102.78 kWh 정도가 더 충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열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태양열 히트파이프 실험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셀룰로스 나노유체라는 것을 히트파이프 실험 장치의 작동 유체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순수한 물과 그다음에 셀룰로스 나노유체를 실험 장치에 각각 적용하고 그 체험의 정도, 작동유체 체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주어진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 변수를 변경하면서 비등 열전달 개수와 임계열 요소과 같은 열전달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셀룰로스 나노유체를 사용했을 때가 순수한 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비등 열전달 개수가 훨씬 더 좋았고 그 결과 열저항이 감소돼서 열전달 특성이 매우 우수한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트파이프의 열전달 성능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리 전열관을 기존의 이게 이제 컨택 앵글에 대한 건데 기존에 이 정도 값을 보이는 컨택 앵글을 표면 개질을 해서 초소수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면 개질을 해서 동일한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베어 튜브 대비 표면 개질을 했을 때 열전달 개수가 향상되고
그리고 열저항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친수성 표면과 또 앞서 설명드린 셀룰로스 나노유체를 함께 적용했을 때는 가장 좋은 최고의 열전달 성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 또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함께 시민들과 나누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태양열 히트파이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학술대 논문 발표와 또 두 편의 SCI 저널 등의 논문 게재 등의 우수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재난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진방재 교육 체험 부스 구축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반도에서 유례 없이 큰 지진이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후 지역 시민들은 여전히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설명을 위해서 지진 방재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관에서는 지진에 대한 기본 교육 제공을 하고 또 내진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내진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 최신 내진 기술 소개 등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지진 방재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시에서는 지역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전시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시하였고 이 포스터는 지진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내진 설계 기법, 지진 강도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전시관 방문 이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진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이나 또는 인근 대피 장소 등을 정리한 휴대용 수책자를 제작하였고요. 대피 지도에는 등 단위로 대피 위치를 명시해서 근처 대피지구와 행동 요령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지진 내진 시뮬레이터 전시에서는 이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번의 일반 구조물부터 또 2번의 내진 구조물, 3번의 내진 구조 보강 구조물, 그다음에 4번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사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고 밑에 쉐이커를 흔들어 보면서 지진 방재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서 어떻게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진 시뮬레이터의 건물 모형의 벽면에 각 건물 모형을 상징하는 그림을 부착해서 방문객들의 직관적이고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흔들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동작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양화해서요. 세 가지 정도의 정연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고배 지진의 경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지진 파형으로 구성된 파형으로 시뮬레이션을 동작하는 시나리오도 구성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정연파로 입력되었을 때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고배 지진의 지진파를 우리가 받아서 이 지진파의 모습과 같이 이 지진파를 모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동작시켰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진이 나면 이렇게 건물들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현장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데모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지역 주민 및 기관들의 지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연구기술 소개 및 전시 파티에서는 최신 내진 기법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실제 건물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진 기법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적용 사례를 옆에 보여주어서 내진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원자로 체험 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지에서는 연구용 원자료와 관련한 안전기술에 대한 실험이랑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또 스마트 원자로 모형 전시, 그다음에 정학적으로는 체험관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 원자료의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폰 브레이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GUI 화면을 구성한 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실험 결과, 2000년도에 진행했던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방문객들은 사이폰 브레이커 실험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이 어떻게 우리가 실험하고 또 시뮬레이션 등에서 우리가 검토되고 있는지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모형 전시와 관련해서 모형 뒤에 배경 패널을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 회원운동면 친환경 에너지 융합 체험관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이제 학생들이 견학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성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체험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방문자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브로셔도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본 과제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또 각 체험관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는 그림과 같은 브로셔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체험관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년도에는 체험관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여러 가지로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는 한동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이제 수차례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과제에 대한 3차년도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